자 여러분, 이 리액트가 버추얼 돔을 쓴다고 했는데 제가 얘가 도대체 그 변경사항을 어떻게 감지하는 걸까요? 리액트가 최초의 이 돔 상태를 복사해서 버추얼 돔으로 만들고 제 코드를 보고 얘의 변경사항을 바꾼, 예를 들어 여기가 검은색인데 제 코드를 보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바꾼 돔을 다시 갖다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얘가 여기가 바뀐 걸 어떻게 할까요? 얘가 이만큼 바뀌었다는 걸. 그러니까 감지를 어떻게 할까요? 리액트는 이 객체 참조를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자 이거 보이시나요? 셋 카운터를 좋아. 셋 카운터를 지금 카운터 플러스 1로 바꿨죠. 원래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거는 원시 값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객체나 복잡한 배열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원시 값이 뭔지 아시나요? 원시 타입? 원시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불림, 문자열, 뭐 숫자, 이런 간단한 애들, 얘네를 원시 타입이라 해요. 그럼 참조 타입은 뭐죠? 객체, 배열, 이런 애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너무 크니까 못 쓰고 리모컨 받아 쓰잖아요. 얘네를 말 그대로 참조한다 해서 저희가 객체를 참조해서 쓰는 거잖아요. 참조 타입으로 합니다. 근데 리액트는, 자 봐봐요. 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나중에 하다가 깜짝 놀래요. 와 이게 뭐지? 이거 하는 깜짝 놀라는, 제가 예제를 복사해 놨는데 제 카카오톡에다가 저도 이런 예제를 복사해 놓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저도 이제 동료 개발자 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 말을 하자면 뭐야? OBJ다. 잠깐만. 자, 왜였지? 이거다. 이렇게 동료 개발자랑 저도 얘기를 하죠. 어떤 개발자분한테. 리액트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데, 자, 콘스트 오브젝트 1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은 뭐죠? 오리지널 네임. 원본 객체에 그냥 원본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콘스트 obj2는 obj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obj2 안에 obj1에 오브젝트 1에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오브젝트 2에 네임, 얘가 얘로 똑같이 복사가 됐으면 얘도 네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임은 changed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changed name. 자,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콘솔 로그 obj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하죠? 바뀐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앞에 좀 잘 보이게 얘는 obj2입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진짜 너무 당연하죠? obj2에다 obj1을 저장했고 오브젝트 2는 그냥 바뀐 내용이 잘 나오겠죠. 자, 근데 잘 봐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브젝트 1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내용 이게 나올까요? 뭐 이제 헷갈리죠 이거. 이게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OBJ1을 찍으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상식선에서는 이 네임은 오리지널 네임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찍어볼까요 한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브젝트 1번도 체인지드 네임이 나와요. 왜 이러죠? 오브젝트 2랑 오브젝트 1은 마치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하면 얘는 리모컨 복사예요. 리모컨 복사. 그러니까 리모컨을 오브젝트 1의 리모컨을 오브젝트 2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뭐 자바스크립트건 자바건 뭐 그냥 객체 쓰는 애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브젝트 2의 리모컨으로 바꿨는데 오브젝트 1에도 지금 변경 사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 얘네 둘은 사실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자바에서 좀 어려운 이유는 자바는 이렇게 객체를 찍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기 좀 어렵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엄청 헷갈렸습니다. 리액트 배울 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브젝트 3번은 이렇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json.parse 하고 json.stringify로 파싱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제이슨 객체를 파싱하고 다시 제이슨 객체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파싱하고 다시 붙이는 건. 이렇게 해서 한번 오브젝트 3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제가 오브젝트 3번에 지금 오브젝트 3번을 찍으면 뭐가 나오겠까요? 지금? 당장 딱 찍으면? 체인지드 네임이 나오겠죠. 왜냐면 저희 복사했으니까. 그죠? 오브젝트 3번도 체인지드 네임이요. 근데 제가 오브젝트 3번의 네임을 바꿔볼게요. 얘는 안 바뀌니까 not changed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오브젝트 1번이나 2번을 찍어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브젝트 1번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changed name이죠. 오브젝트 3번의 이름을 바꿨지만 왜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면 객체 간의 연결이 다 끊기고 새로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3번을 바꿔도 오브젝트 1번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이걸 왜 설명할까요? 이게 리액트가 변경을 감지하는 방법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느끼겠나요? 만약에 내가 얘네 변경을 감지할 때 실제 값이 바뀌는 걸 다 감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소가 바뀌는 것만 감지한다면 제가 실제로 값을 바꿔도 얘는 눈치를 못 채요. 자바스크립트 지금 눈치를 못 채죠. 만약에 제가 얘네 주소를 이렇게 주소가 그러니까 A 객체에서 A B 객체로 바뀌었다는 걸 주소 감지로 로직을 넣어 놓으면 이렇게 바꾸면 얘는 눈치를 못 채요. 그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로직을 짜면 얘는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바꿨지만 이렇게 값을 바꿨지만 지금 바뀌었어요? 실제로? 안 바뀌었잖아요. 주소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는 걸 로직을 짜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죠.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객체, 주소마저도 다른 진짜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걸 바꿔서 넣어줘야지 주소 감지하는 애는 알 거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걸.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를 하는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결을 끊고 만드는 게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객체죠? 객체에다가 점점점 하고 스프레드 문법으로 obj 1번을 뿌려줘도 2번을 뿌려줘도 똑같아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뭐 이거는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무튼 참조를 잃어버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리액트는 이 얕은 비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그 객체의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객체의 주소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가지고 얘 변화사항 체크를 해요.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객체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리액트는 스테이트를 바꿔도 변화를 안 해요. 왜냐? 리액트는 바뀐 걸 몰라요. 실제로는 바뀌었어도 주소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액트가 작동하는 로직인 그 얕은 비교를 했을 때는 변경사항이 없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있어도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봐봐요. 지금 원시 타입은 괜찮다 했는데 이 참조 타입의 스테이트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됩니다. 제가 OBJ라는 걸 하나 해볼게요. 얘는 유즈 스테이트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말고 REF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게 예제가 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볼까요? obj.ref죠. 이런 식으로 쓰면 잘 나오겠죠. 테스트라고.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싹 복사해서 오브젝트 변경이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set obj 하고 어떻게 해요? obj.ref는 test2로 바꾸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안 변해요. 뭐야, 이거는 안 변했다는 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const obj2는 obj1이고 이제 obj2의 name은 뭐야? test2고 이 새로운 오브젝트를 넣어줘야죠. 이렇게 하면 obj1이 없어. 오브젝트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바뀌었을까요? 값이? 밑에 테스트로 찍어보는 버튼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안 넣을게요. 얘는 뭐냐면 onClick 했을 때 오브젝트2를 진짜 오브젝트를 그냥 바뀌었는지 찍어보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얘가 에러가 왜 나지? 잠깐만요. 진짜 바뀌었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바꿨죠 지금? 변경 버튼 눌러서. 근데 왜 안 나오냐면 지금 얘가 없어요. 확인 버튼. 자, 봐봐요. 오브젝트를 바꿨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여요? 네임이라 들어가네. 아무튼 잠깐만, REF구나. 이거 빨리 바꿔볼게요. REF 확실한 비교를 위해. 자, 봐봐요. 지금 확인 버튼 누르면 REF 테스트죠. 바꿨어요. 바뀌었죠. 근데 얘가 몰라요. 그러니까 감지를 못해요. 왜냐면 리액트 입장에서 바뀌었는데 얘랑 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오브젝트 1에서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2로 바꿔서 넣어줬는데 얘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면 100%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가면 이제 강사가 사기를 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꿨는데 왜 안 되지? 분명 매뉴얼 다 따라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를 한 1년 전쯤에 보고 깊은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자, 근데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set 오브젝트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개 변수로 여기다 함수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매개 변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프리브라는 그게 아니라 자기 맘이죠. 마이 뭐 베리어블 하든 뭐 아무튼 저는 이전 스테이트인 프리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뷰 스테이트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새로 객체를 만드는데 프리브를 넣어주고 잠깐만 뭘 해야 되지? 레프는 테스트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에러가 나죠? 아,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어야죠. 이렇게 하고 잠깐만 아닌데? 리턴을 써야 되나?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리턴 하고 점점점 앞에 거 스테이트 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얘를 테스트 2로 바꾸면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보이시나요? 새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이 객체 리터럴이나 배열 리터럴 이거 있죠. 얘네를 쓰면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예 새로운 객체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객체 깊이가 2단계, 3단계를 넘어가면 2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도 깊은 복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전부 다 참조값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 자바스크립트에 깊은 복사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복사를 해주는 그게 이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JS에 이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하려면 사이트가 커져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인프런에서 동영상 등록할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엄청 큰 객체를 하나 보내겠죠. 동영상 그거는 아예 동영상 강의 하나가 아니라 동영상 강의 자체를 등록하는 거잖아요. 봐봐요. 얘를 이제 스테이트 관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시면 제가 한번 강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강의. 물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부 다 보내려면 심지어 이렇게 강의는 이렇게 등록까지 해야 돼요. 등록을 막 섹션을 하고 얘네 전부 다 객체입니다. 섹션 1번, 섹션 2번, 섹션 2번 밑에 수업 1번, 그리고 수업 1번에 달려있는 동영상, 이런 걸 다 관리하려면 간단한 걸로 관리를 못하겠죠. 유즈 스테이트를 지금 몇 개 써야 돼요. 섹션 0, 섹션 1 만들 때마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유즈 스테이트 100개 써야 돼요. 100개.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객체 하나로 관리하려는데 얘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사이트가 이제 거대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사이트가 거대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거를 뭔가 리덕스나 리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저녁에 스테이트를 들고 있는다든지 그런 방법론적인 게 있어요. 아무튼 뭐 근데 간단한 카운터 만들 거면 이런 거 필요 없죠. 약간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거 격인 셈이죠. 여기까지 불변성 설명을 좀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